화이트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선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쇼미더 정치 시간에서 짧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대선에서 2030 특히 게이머들에 대한 여야 후보들의 구애가 상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다음 주에 구독자 73만 명을 보유한 게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프로게이머 출신이죠.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희두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후보가 국내외 게이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유튜브에 출연을 한다는데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요? 네, 우선 매우 자신 있고요. 예. 저도 전직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 주위 전현직 게이머들, 게임계 관계자들, 아니면 게임을 즐겨하는 청년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 논란 관련해서도 가장 합리적인 법안을 제시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상원 의원실에 내용을 전달하고 같이 열심히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e스포츠와 게임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서 결과가 좋으면 굉장히 성공적이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역효과가 나면은 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진행자가 대본 플레이만 하다가 가지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던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역풍이 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인위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진짜 여태까지 있었던 이야기들, 걸어온 길들 그런 걸 잘 보여줄 예정이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진행자 김성희 유튜버님도 좀 재미있게 이것을 풀어가려고 열심히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윤석열 캠프에서는 처음에는 출연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출연을 안 하는 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이게 애초에 윤석열 캠프에서 먼저 그 채널에 제안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출연 예고한 채널 구독자가 무려 73만 명인데 예. 이거 관련 예고 영상도 올라가고 조회수 50만 돌파하고 댓글이 5,500개 넘게 달렸는데 이제 와가지고 혼선이 있다, 얘기가 잘못 전달됐다, 이렇게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e스포츠랑 게임에 대한 어떤 뚜렷한 비전과 소신을 밝힐 준비도 안 됐구나. 심지어 혹여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게임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본인이 했던 말과 약속을 쉽게 뒤집을 수 있겠구나. 이런 우려를 보이는 듯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성애 지식백과 여기서는 윤석열 캠프에서 먼저 요청이 왔고 또 다른 게임 채널에서는 이재명 캠프에서 먼저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양쪽이 다 나오지 않으면 출연할 수 없다 해서 윤 후보는 못 나온다 해서 출연이 또 불발된 적도 있었어요. 네. 이거를 그럼 어떻게 봅니까? 윤석열 후보가 게임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피하고 있는 거다. 혹시 황 이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단순히 e스포츠와 게임 시장을 잘 모르는 걸 넘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최근 영입 인사 논란이 더더욱 전 큰 문제라 보는데 그 문제에 봉착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영입 인사라는 게 윤석열 캠프에 신의진, 손인춘 전 의원이 들어갔는데 예. 게이머들이 이 두 사람을 상당히 싫어한다면서요?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고 예. 무서워합니다. 예, 왜 그렇죠? 이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그 게임 중독세 얘기도 나왔었고 게임을 도박, 마약 취급까지 하면서 아예 그냥 게임을 규제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앞장섰던 상징적인 그 두 인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게이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하는 시민들처럼 게이민들 사이에선 이거 완전히 그 게임 암흑기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가 만일 그 유튜브에 출연했을 때는 이런 질문을 받을 테고 그러면은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거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건 누가 나와서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 나온다 해도 절대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요즘에 게임 산업도 사실은 굉장히 큰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예. 페이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진, 손인춘 전 의원이 게임은 중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게이머들은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데. 네.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은 게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단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저는 실용적이라고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행성 있는 게임은 확실하게 규제를 하되 산업에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동시에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그 게임 시장, 그러니까 이런 산업 성장에만 주로 방점을 찍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권익 보호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거든요. 예. 이 확률형 아이템 최근 논란도 여기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재명 후보도 산업과 이용자 권익 보호 이 둘을 고르게 성장시켜야 이런 건전한 게임 환경이 갖춰진다고 보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공개적으로 민주당 이상원 의원 안에 좀 힘을 싣는 모습도 보여주신 게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예. 이 후보가 지난번 대전 갔을 때 옛날에 유행하던 갤러그 게임 하는 모습도 선보였는데 또 최근에는 상무 e스포츠단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거는 게이머들한테 어떤 반응을 얻고 있습니까? 이게 그 소확행 5번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스타크래프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공고네이스라는 게임단이 있었는데 내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 지정도 되고 또 보수적으로 알려진 IOC에서도 e스포츠를 지금 공식 종목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수 차원에서도 이건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게 프로게이머라는 직업 특성상 선수들의 수명이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예. 그때 군대 문제는 상당히 이런 압박으로 다가오는데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잘 보완할까 이걸 또 잘 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황희도 이사가 뭐 민주당의 온라인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예.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보수 유저들이 많이 이용한 FM 코리아 글을 남겼다가 엄청난 댓글을 받고 비추천도 엄청 받았고 결국은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건 일단 당연히 예측을 하신 거고요. 뭐 다들 네. 아시겠지만 다만 그렇다고 그들을 외면할 것이냐 그랬을 때 아니다. 본인을 싫어하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직접 글을 남기신 걸로 알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런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노련한 정치인들도 그렇게 나서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이게 어지간한 멘탈로 감당 가능한 게 아닌데 거기를 어쨌든 각오하고 그렇게 시도를 한 것 자체를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 이걸 뭐 조롱하고 무시하고 뭐 낄낄대긴 쉽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도 이렇게 시도를 안 하면 당장은 욕을 안 먹겠지만 예. 나중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 과연 누가 진정성 있게 볼까? 그래서 결국에는 욕먹을 걸 각오하고 직접 소통에 뛰어든 이재명 후보냐 아니면 욕먹기 싫어서 그냥 입과 귀를 닫고 있는 윤석열 후보냐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후보가 이곳 말고도 온라인 커뮤니티 다른 곳에서도 조금 본인에게 우호적인 커뮤니티죠. 순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다고 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해지기도 했고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을 대면하는 데는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직접 이 공중전도 굉장히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든 비난을 받든 아니면 응원을 받든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려고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돌면서 온라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민주당 또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예. 커뮤니티 자체로만 보면 뭐 조회수 뭐 많아봤자 몇만에서 몇십만에 그치고 예. 뭐 댓글도 뭐 몇백 개에서 몇천 개가 전체 여론을 대변한다고 저도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론 뭐 보도라든지 아니면 포털에도 연결이 되고 실제로 신의진, 손인춘 이 두 명의 논란에 대해서도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비춰지지 않았었거든요. 예. 이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논란이 되니까 언론이 보도를 하고 이게 포털까지 올라가고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하고 민주당에서도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당에서 유튜브나 SNS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 시사 유튜버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 뭐 앞에 지식백과 얘기도 나왔고 최근 주식 방송도 나왔고 또 다른 데에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도 기존 시사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들과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인플루언서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도 쉽게 도와줄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콘텐츠를 찍을 수 있는 명분을 어떻게 제공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대신에 이준석 대표가 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통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네. 부산에 이어서 서울 대학로 동행 유세했고 이번에는 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함께 강원도 방문한다고 하던데 커뮤니티 여론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왜 마이크를 이준석 대표가 잡지? 예. 심지어 커플티 입고 동행할 때는 네. 윤석열 후보를 대놓고 가리고 이준석 대표랑 사진 찍는 모습까지 드러나면서 굴욕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빠르게 확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산무라는 지적을 예. 받는 윤석열 후보의 민낯이 더더욱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번에 간담회 때도 마이크를 토스한다고 무슨 스타크래프트 종족에까지 비유되면서 많은 이런 비판을 받고 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그 2030 특히 20 남성들한테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너무 이 젠더 문제에 있어서 여성 쪽 편을 들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후보가 뭐 아까 얘기했던 FM 코리아 글도 공유하고 뭐 DC 인사이드 글도 공유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여성표가 오지 않는다. 굉장히 고민일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여태까지 남성들이 무슨 말을 하면 이게 여성을 혐오한다라고 평가를 받게 될까봐 이런 말을 쉽게 하지 못했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듣는 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가장 이게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예전처럼 어떤 강력한 한방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요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실용적으로 그리고 되게 파편화된 그런 시대다 보니까 20대 남성 또 그리고 30대 남성, 20대 여성, 30대 여성 이렇게 다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그런 고민들을 받아들이고 녹여내는지 그런 걸 좀 맞춤형 전략을 짜야 되는 시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네. 아까 얘기했던 김성애 지식백과 출연 그 처음에 양쪽 후보가 다 나와야지만 방송을 한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럼 안 나간다. 그랬을 경우 이재명 후보만 출연시키느냐 이것도 고민거리일 것 같은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상황상 어떻게 확답을 드리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허투루 끝나지 않도록 최대한 이걸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약속을 했고 대선 후보가 일정 중에 하루를 비워서 준비까지 했는데 무산되면 그것도 좀 문제일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캠프 쪽에 얘기하고 싶은 건 앞서서 여러 가지 논란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뭉개버리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역풍을 맞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건 어떻게든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저도 계속해서 안팎으로 노력할 예정이고 무조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리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e스포츠와 게임 시장에 대해서 대선 후보의 생각을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건지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이걸 받아들이고 좀 좋은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게임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지금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전체 인구 중에서? 그것도 통계가 굉장히 다양해서 딱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 롤드컵 생방송 시청자 수가 400만 명을 넘겼다고 알고 있어요. 400만 명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인구가 지금 게임을 받아들이고 문화로서 향유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게이민들을 그렇게 한 줌 취급하고 심지어 그걸 질병 취급하고 마약에 빗댔던 사람이 지금 캠프로 받아들이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심지어 특보라고 그냥 그걸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데 이건 게이민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활동하는 특보들까지 다 분노할 만한 멘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황희두 이사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였습니다.